방금 뭔가가 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은미야, 은미야, 방 쓸고 닦고 다 했는데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해. 잘했어. 자, 이게 뭘까요? 신상이죠, 신상. 자, 이런 거는 쓰든 안 쓰든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자, 여기 보시면 955로 시작하죠. 955. 요거는 다 팔리면 더 이상 팔지 않겠다, 이런 굳은 의지가 보이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품절되기 전에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요 위에 보이시나요?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1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보니까 위에 로고가 있더라고요. 구입했습니다. 카드로요. 이왕 하는 거 규정에 맞는 차량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요 규정 확인하는 방법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타미야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타미야 홈페이지 들어와서 2019년 타미야 미니 4WD 차량 규정, 요거는 RC 규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타미야 미니카 규정입니다. 자, RC도 언젠간 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미니카 규정만 한번 볼게요. 보자. 자, 요거 기본, 요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어떤 이제 기본 킷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여튼 가장 기본입니다. 사륜구동, 차량 높이, 그 다음에 지상고 1mm. 요 지상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1mm가 안 되도록 세팅을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낮추다 보니까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1mm 이하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요것도 1mm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언제, 이 미니카를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듣게 되는 게 165mm. 높이가 70mm 이상 가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없는데 버너 캘리퍼스로 길이를 측정을 하죠. 0.1mm라도 오버되면 그거는 실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고 1mm 요거 꼭 지켜주시고요. 요것도 규정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도 크게 막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바퀴 직경 요거 중요하죠. 대대경이 35mm로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만들려고 하는 그 나사식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갈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규정한 제품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케미컬류는 타미야 제품의 오일팬 및 미니카용 그리스 사용이 원칙이며 밀리텍, 라이타 기름, 카토오일 등 사용이 허용이 되나, 인증되지 않은 타사 제품 및 오일류 등은 대여장 피트석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로 인한 인증 신고 및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요런 케미컬류 요거 아주 예민합니다. 요런 거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9년 1월 기준이거든요. 요게 이제 매월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물론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주변에 미니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요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요 케미컬류는 밀리텍이나 라이타긴 오일, 카토일 이런 것들은 인증이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요거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인증이 되나 이게 사용 허용이 되나 인증되지 않은 타사 제품, 요거는 인증된 타사 제품이겠죠. 뭐 웬만하면 다 쓰시죠. 밀리텍, 라이타 기름, 카토일 웬만하면 다 쓰시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증이 되는 걸로. 배터리는 요것만 사용 가능하고요. 자, 모터 중요합니다. 기본 모터죠. FA130, 랩튠, 토크튠까지만. 자, 무가공 스피드 차량 요거 중요하고요. 롤러 전후 총 6개 이하 6개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뜻이죠. 전방 2개, 후방 4개 세팅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금 보시는 차량들이 타미야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사식 차량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사식이라고 하죠. 퍼스트 클래스죠. 규정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모터는 토크튠으로. 자,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할 건데요. 나는 이상하게 드라이브 질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조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세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조립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빨리빨리 넘기고요. 좀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만 짧게 편집해서 빠르게 차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자, 요 차는 제가 아주 공도 많이 들이고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좀 세팅을 신경 써서 만든 차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차를 지금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막 다 세팅을 하면서 막 자세하게 저항 빼면서 막 이렇게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냥 순정 그대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터를 길들이기를 하느냐, 베어링을 탈지를 잘 하느냐, 배터리를 풀 충전을 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요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탈지도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터 길들이기도 안 할 거고요. 그냥 가장 초보분들이 쉽게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탈지도 한번 해보고 뭐 모터 길들이기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기록이 얼마나 단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샤시, 그냥 뭐 무게가 가벼운 게 좋겠지만 가장 무난한 거,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걸로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터, 토크튠이죠. 랩튠이 빠르다, 토크튠이 빠르다. 토크튠이 무조건 빠릅니다. 앞 범퍼를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가 고민 중인데요. 일단 요건 뒷 범퍼고요. 저는 요거를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앞 오른쪽 우측 앞에 들어갈 절구입니다. 요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쓸 거예요. 앞쪽 좌측 롤러, 프런트 좌측 롤러 830입니다. 하나만, 이 둘 중에 하나만 또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베어링 워셔, 그 다음에 3.5대1 요 피니언 기어라고, 여기 모터에 들어갈 뭐냐면 여기 안에 보이시죠? 요는
불소가 코팅된 조금 더 이렇게 저항이 적은 그런 샤프트입니다. 요거를 빼고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72mm 샤프트,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탑이, 요것도 스탑이 이렇게 양쪽으로 깔맞춤해서 들어갈 겁니다. 안에 구성품이 아주 알찹니다. 40mm 들어가는, 요 길이가 40mm거든요. 안에 이제 파이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락너트까지. 자,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락너트까지 들어있는. 그 다음에 이제 롤러는 가장 무난한 걸로 그냥 구하기 쉬운 걸로 했어요. 리어 부분 우측 하단에는 요 롤러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 베어링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소 코팅, 아까 그거를 제가 사용을 할 건데요. 요거를 사용을 할 건데, 기어 안에 들어가는 요 520 베어링을 여기서 빼서 쓸 겁니다. 빠진 게 620, 여기 차축에 들어가는 620 베어링이 또 타이어 요게 또 빠져 있네요. 제가 요런 날이 올 줄 모르고 다 까서 이렇게 여기 안에다 담궈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 제품은 없고요. 일단 탈지가 돼 버렸네요. 타이어는요, 뭘로 한번 해볼까요? 배럴 타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요 휠이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깔맞춤을 좀 하기 위해서요. 범퍼 리스 세게 없어요. 세게 없어서, 네, 여기 제가 하나 남는 거 하나 쓸게요. 뜯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비틀어 주시면 쉽게 열립니다. 요 끝에 보시면 요거 이렇게 딱 할 때까지, 뭔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올 때까지.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같으면 이걸 까자마자 제가 저기 모터 안에 넣어서 막 돌려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순정품 그대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빠져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간섭이 생깁니다. 요거는 뭐 앞뒤가 헷갈리실 일은 절대 없어요. 구멍 모양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는 살짝 동그란데 한쪽이 이렇게 직선으로 잘려 있고요. 요거는 아예 동그랗고요. 자, 요 터미널과 모터의 요 단자 부분, 요게 마주칠 수 있게 딱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모터 장착됐습니다. 여기다 원래 윤활유, 뭐 밀리텍, 저기 구동부 오일 요런 거까지 싹 이렇게 도포를 하면서 이렇게 원래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순정품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520. 자, 520만 빼서 써야 되겠죠. 자, 요 520의 역할은 여기 보이는 요 플라스틱 파츠, 요 파츠 대신에 요 520을 넣을 겁니다. 요거는 버리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뭐 어디든지 좀 쓰일 때가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미니카나 제품 부품들 남는다고 막 어디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쓰입니다. 자, 일반 샤프트랑 색깔 비교 한번 해볼게요. 확 차이 나죠, 그죠? 자, 요게 일반 샤프트고요. 요게 불소 코팅 샤프트고요. 자, 원래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는 라이터 기름 요런 데다가 담궈서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 620 4개 먼저 빼고요. 자, 72mm 샤프트가 등장할 차례죠. 타미야 공식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부품들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휠이나 타이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꼭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꼭 이거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가장 구하기 쉽고 이런 걸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이게 색깔이 요거랑 맞아서 그냥 제가 쓰는 거고요. 타이어 휠 턱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살짝 올라와 있죠. 요런 거는 요런 더블 샤시용입니다. 싱글 샤시용은 요 턱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평평합니다. 자, 휠을 뚫을 때는 1.8mm 1.8mm 길이로 뚫어줍니다. 자, 요 뚫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를 잘못 뚫으면 바퀴가 이렇게 털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뚫을 때는 최대한 수직으로 뚫리게, 자,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일단 안에까지 쑥 밀어 넣어 주시고요. 조금 제가 이거는 그냥 어떤 방법을 쓰시든 하여튼 수직으로 뚫는 거를 본인이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조금 돌리고 수평, 조금 돌리고 수평, 조금 돌리고 수평, 조금 돌리고 수평.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손가락에다가 조금 돌리고 수평. 자, 이 정도 하면 진짜 대회용 차량, 막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참가하는 차량에 그걸 만들 때는 요 4개를 뚫어서 한 번에 4개 다 성공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분명히 휠이 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세트나 5세트 정도 까서 다 뚫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안 털리는 거 하나를, 가장 안 털리는 거 4개를 선택을 하죠. 지금은 조금 털려도 그냥 덮고 가볼게요. 그리고 뺄 때도 마찬가지. 긴장 풀지 마시고 수직으로, 최대한 수직으로 빠질 수 있게. 자, 요렇게 끼울 때도 최대한 수직으로 끼우시는데요. 요 보시면 요 샤프트 자체가 육각 샤프트입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육각이에요. 이렇게 각이 딱딱딱딱 져 있죠, 그죠? 이렇게 끼우느냐, 이렇게 끼우느냐, 이렇게 끼우느냐,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 끼우는 각도에 따라서 바퀴 털리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막 차를 열정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한번 끼워서 여기 바퀴 장착해서 한번 돌려보고 조금 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표시해서 뺐다가 다시 이걸 또 끼우고 옆으로 살짝 돌려서 끼우고 한 칸 돌려서 끼우고 이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어떤 그 바퀴가 가장 덜 털리는 그 최적의 그 조합을 찾아내야죠. 지금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 작업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오래 걸립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요렇게 생기면 요렇게 살짝 이렇게 턱이 져 있는 부분, 요게 베어링 쪽으로 들어가게, 뭐 이렇게 지금 동영상에서는 자세히 안 보이시면 제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freddy.co.kr. 이 새끼 다 들어간 거였구나. 자, 이제 요게 휠 풀러라는 도구인데요. 요거는 거의 필수입니다. 요거는 쓰이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드라이버, 그 다음에 복스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요 휠 풀러 같아요. 자, 요거는 바퀴를 뺄 때도 많이 쓰이고요. 바퀴 빼실 때 이렇게 그냥 잡아 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 샤프트가 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휠 풀러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 부담 없이
쉽게 바퀴를 탈착할 수가 있죠. 따이! 조금 더. 아이고, 됐습니다. 자,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살짝 이격 있게 한 0.5mm에서 1mm 살짝 이격 있게 조립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잘 굴러가겠죠. 너무 이격이 많아도 좀 그렇고. 자,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그죠? 또 이제 휠 킬러라고 장비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귀찮아서 잘 안 씁니다. 안 들어갈까요, 근데? 따닥! 쉣! 이거 왜 안 들어가지? 넣으니까 힘 딸려요. 이쪽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미니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쭈새끼 앞바퀴에다가 왜 저 타이어를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마르는 타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는 타이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았을 때의 어떤 기록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거 지금 탈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이런 것도 탈지를 좀 해가면서 탈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화살표, 요 세모가 이렇게 만나도록, 자, 요렇게만 작업을 해도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얘가 굴러가죠. 아, 기어 갈리는 소리 제대로 나죠. 원래 윤활유 같은 걸 조금 써줘야 되는데. 범퍼 조립. 자, 가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요런 나사 구멍 넓히는 거 정도는 가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제 나사 구멍을 굳이 넓혀야 되냐, 요거 리어 부분이죠. 나사 구멍을 굳이 넓혀야 되냐, 뭐 안 넓혀도 된다, 뭐 그러면은 더 오히려 역효과 난다, 뭐 말이 많은데 저는 넓히겠습니다. 마흔이 넘으니까 전동 드릴까지 힘이 딸리네요. 자, 요거 넓혀 주실 때는 2mm나 1.9mm나 2mm로 넓혀 주시면 되는데 2mm로 넓혀 주시는 게 작업이 제일 편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쪽 구멍으로, 자 보시면 요 바깥쪽 구멍으로 뚫는 게 아니라 안쪽 구멍에 장착이 되게 그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차차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때문에 뭐 최대한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여기다가 락너트를 써주겠습니다. 이유는 락너트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복스, 요걸 복스라고 하죠. 복스는 드라이버 다음으로 많이 씁니다. 너무 꽉 조우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락너트라는 게 한번 스스로 잘 풀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꽉 조으면 또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 이 샤시가 눌려서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 자, 보통 원래 방법은 이렇게 장착하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나사식에서만큼은 요거를 거꾸로 장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브 어디 갔죠? 복스 어디 갔죠? 마흔이 넘으니까 기억력도 가요. 근데 뭐 제가 30대 때는 안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자, 뭔가 각이 나오죠, 그죠? 롤러의 이름이 뭐 각자 다 정식 이름은 있지만 이렇게 겉에 플라스틱으로 감싸진 요런 롤러를 프라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알루미늄으로만 마감된 거를 링리스라고 합니다. 반드시 롤러 앞뒤로는 위아래로는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자, 구멍은 여기 19mm 구멍에다가 좌측 상단 롤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려오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탈지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아예 롤러가 돌지를 않죠. 자, 요거 돌지 않게 그냥 만드는 이유도 나중에 이제 요걸 탈지를 하면 이 성능이 얼마나 나아질까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함이고요. 자, 요 와샤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와샤를 하나 넣었는데 요걸 하나를 넣느냐 두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트랙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언젠가는 이해가 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아! 실수. 여기 밑에다가는 이 롤러를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또 이것도 우리 유저분들 또 욕 겁나 하셨겠네. 또 주식기 왜 저기다 저걸 끼우냐고. 제가 이 롤러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탈지를 안 해도 제법 돌아줍니다. 이거는 저는 거의 실패하는 점이 없었어요. 사식의 최강자가 있습니다. 전국 정식 타미야 대회에서도 우승도 몇 번 했고요. 그 친구 나중에 몇 번은 아니고 한 번 했나? 하여튼 몇 번 트로피 몇 개 되고요. 그 친구 나중에 한번 초청해서 대결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스타비로 쓸 건데요. 스타비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 요거 봉지 하나를 까겠습니다. 알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이걸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절구조립하는 방법은 베어링 와샤 520 황동 요 지지대 요게 없으면 이 아예 그 절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세히 보시면 밑에 게 한쪽은 살짝 큽니다. 이 큰 게 밑에로 오게 보통 뭐 위로 오게 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저는 밑으로 가게. 그 다음에 520, 그 다음에 베어링 워샤, 그 다음에 너트 끼워주고 짧은 거 하나 끼워주고 요거는 9mm 칸에 요게 이제 830은 안에 내경이 나사보다 더 굵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 베어링 와샤입니다. 베어링 와샤를 하나 넣고 조금 놀지만 그래도 위에다가 하나 딱 받쳐주면 끝. 안 돌죠? 안 돌아요. 탈질 안 해서. 어우, 이렇게 안 돌면 안 되는데. 하늘색 같은 게 있으면 딱 좋은데. 자, 이제 나사식 한 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에 절구. 자세한 거는 이제 뭐 제 블로그 프레디.co.kr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스탑이 절구, 그 다음에 앞에 830 스탑이, 뒤에 롤러 조금 낮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높게 하고, 요거는 링리스 달아주는 거. 나중에 차차 진행을 하면서요,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차차 요거는 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기록을 한번 재보겠습니다.